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13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내일 모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오늘 법원이 결정을 했는데 한성진 부장판사죠.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겠다.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으면 실제 선고에서는 중형이 선고될 것이냐 아니면 낮은 형이 선고될 것이냐 아무도 모르죠. 각자 이제 본인의 기대를 섞어서 이런저런 예측을 합니다. 아니, 생중계 여부도 사실은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죠. 그건 전적으로 판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이 공적 이익이라는 게 기준입니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적 이익. 자, 공적 이익이라는 것처럼 추상적인 개념이 없죠. 저는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중계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전직 대통령입니다. 전직 대통령의 비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였습니다. 그게 공적 이익이 클까요? 아니면 지금 현재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가 공적 이익이 클까요? 저는 당연히 이재명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이제 저와 바로 한성진 부장판사라는 사람의 판단의 차이죠. 이거는 법관이기 때문에 훨씬 더 유능하게 판단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진짜 종합적으로 한성진 판사의 말대로 검토하는 거죠, 종합적으로. 그런데 이제 한 판사가 그렇게 결론을 내렸으니까 그건 또 그 나름대로 존중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 결론 내리기까지의 어떤 생각의 흐름 이것까지는 우리가 분석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중형을 선고하려고 생중계를 불허한 것인지, 아니면 당일 법원 앞에 지금 보니까 더민주혁신회인가 이런 데에서는 5,000명 집회 신고를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른 팀까지 하면 거의 6,000~7,000명,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이른바 이제 좀 지역이 다르기는 하지만 검찰하고 법원 그 사이 골목이 있는데 거기에 또 한 2,000명 정도의 우파 진영의 집회가 지금 신고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수많은 어떤 지지층 간의 대결, 이런 데에 판사가 겁먹었나?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둘 중에 하나는 맞을 겁니다. 중형이냐는 기준이 이제 결국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냐 이하냐 이렇게 봐야 되겠죠.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고요. 그리고 지난 대선 당시에 국고보조금 434억을 받았죠. 이것도 반납해야 됩니다. 물론 민주당은 그걸 반납할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434억 반환한다고 민주당이 망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큰 판사가 또 걱정할 일은 아니죠. 민주당의 재정 상태가 어려우니까 내가 이거 100만 원 이상 하면 안 될 거야. 그런 건 아니죠. 법대로 판단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거는 당위고 실제 어떨 것이냐. 현재 이런저런 사설 정보지 이런 데 보면 별 얘기가 다 돌아다닙니다. 무죄부터 해서 징역형까지 다 돌아다닙니다. 어떤 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언론 매체에도 그거에 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설왕설래만 있지 진짜 정보다 그걸 떠나서 첩보라고 하는 수준까지의 신뢰도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생중계가 불어된 걸 가지고 뭐가 어쩌니 저쩌니 하는 거는 그야말로 어떤 그냥 자기 기대에 섞인 전망? 그런 거이지 않겠나. 근데 이제 이게 진영에 따라서, 진영이라는 게 결국 국민의힘 진영과 민주당 진영이 있는데 진영에 따라서 확연한 차이가 있죠. 생중계 여부와 관련해서도 그랬습니다. 국민의힘 진영에서 생중계를 요구해 왔었고, 그거는 이제 유죄도 벌금 100만 원 이상 유죄다라는 일종의 확신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생중계를 계속 요구했을 것이고, 민주당 쪽에서는 생중계를 계속 반대했습니다. 이거는 유죄가 아니고 벌금 100만 원 이상일 것이다 라는
두려움, 공포 때문에 생중계를 반대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거는 적어도 상당한 정도의 신뢰가 가는 분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벌금 100만 원 이하가 확 실시된다, 100만 원 미만이 확 실시된다, 그러면 민주당도 찬성했겠죠, 생중계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걸 만약, 근데 벌금 90만 원도 유죄는 유죄입니다. 그거라고 해서 무죄가 아닙니다. 다만 피선거권 박탈이 되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리고 434억을 토해내지 않는다, 이런 거지. 유죄는 유죄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민주당이 이렇게 쫄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자기네도 그렇게 보고 있었던 것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결사적으로 맞고, 그 당일에 심지어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같은 데는 비행기 표, 교통비, 버스비 이런 것까지 다 줄 테니까 동원해라,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진영에 따라서 기대, 예상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걸 이제 제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보니까 여기 검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회의원 몇 선 했죠. 선거법 위반 본인이 보기에는 징역 1년 정도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역시 검사 출신인 주진우 의원. 주진우 의원은 그 최근까지 대통령실에 비서관으로 있었죠. 이 사람도 징역 1년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근데 주진우 의원은 지난번 검찰이 구형 2년, 징역 2년 구형을 했죠. 이걸 맞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정보가 있나? 이제 이런 정도. 근데 징역 1년 얘기를 했고요. 또 검사 출신이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대표가 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 다음에 백현동 용도 변경이 박근혜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 하는 부분에 관해서 다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형이 선고될 때는 아마 80만 원 이렇게 할 사안은 아니다. 그래서 실형일지 아닐지는 조금 쟁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략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상당히 세게 선고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더군요. 기자 출신이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 여긴 기자 출신이니까 법조인에 비해서는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이니까 법원이 진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야당 대표에서 징역형 때리는 게 부담스럽다고 하면 아마 벌금 한 500만 원 정도는 때리지 않을까요?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오선 의원이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80만 원 정도 얘기를 해서 지금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으로부터 대단한 반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윤상현 의원이 80만 원이라고 하는 거는 100만 원 이상이 됐을 경우에 434억을 토해내야 되기 때문에 판사가 그렇게 큰 부담을 민주당에 안길까?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이런 걸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론이죠. 글쎄, 그거 알 수 없죠. 이렇게 되는 거고. 방송 같은데 요새 열심히 나오는 그 서정욱 변호사라고, 여기는 대략 한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가 합리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더군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대략 국민의힘 진영의 예상. 근데 여기에는 국민의힘 진영의 기대가 섞인 예상이기 때문에 이거 어떤 게 맞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반면에 민주당 진영, 여기는 또 더 황당합니다. 여기는 무죄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글쎄,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 정말 속으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변호사죠? 정성호 의원, 오선입니다, 역시. MBN 유튜브에 나와서 정치 검찰들이 정치 보복적인, 정치 탄압적인 수사를 한 거고, 둘 다 특히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저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런 황당할 때가 있나요? 허위사실 유포인데. 백현동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 때 국토교통부가 이재명 성남시에 귀시에서 적의 처리 바람, 알아서 처리하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협박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거짓말이 아니고 뭐가 거짓말이죠? 황당한 주장입니다.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요. 그럼 앞으로 허위사실 유포 부분은 뭐 다 무죄예요? 이렇게 똑 떨어지는 거짓말도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근데 어쨌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준호 최고위원, 뭐 역시 본인 TV에 와서 무죄라고 이제 주장하고 뭐 유튜브까지 만들어서 뭐 이러고 있고, 새로운 미래에 몸담았었죠. 원래 이제 민주당에 몸담았다가 탈당하고 새로운 미래에 갔다가 다시 탈당해서 지금은 그냥 야권 패널로 나오는 설주환 변호사 같은 경우는 봤더니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했더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야권에 있는 인사들이 정말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에 관해서 무죄를 선고받을 거라고 진지하게 생각하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익명을 전제로 하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벌금 한 300만 원 내지 500만 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합동 토론회 때 검사 사칭은 본인이 누명을 쓴 거라고 주장을 했다가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가 돼서 2심에까지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검사 사칭은 누명을 쓴 것이다. 근데 그것도 판결문이 있거든요. 판결문에 보면 과거 검사 사칭 때 누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명백한 거짓말이죠. 그것도 경기도지사에 본인이 당선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2심까지 벌금 300만 원이었는데 이거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가 이 박근혜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 백현동 용도 변경이 이런 똑 떨어지는 거짓말을 했는데 이것도 벌금 300만 원밖에 안 된다고요. 이렇게 되면 뭐 법원의 선고 기준이라는 게 고무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지난번 검사 사칭은 누명을 썼다. 이거 하고 지금 백현동 용도 변경이 박근혜 국토부의 협박에 의한 것이었다. 이 두 가지만 비교해봐도 이게 어떻게 300만 원, 벌금 300만 원짜리냐. 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사가 다르니까 또 뭐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야권 인사들, 제가 만나본 야권 인사들은 정말 공개적으로가 아니라면 굉장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리고 제가 물어보면 이 사람은 국민의힘 진영에 속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민주당 진영에 속해 있는 사람, 그걸 제가 정확하게 구분해서 물어보죠. 그리고 답변을 들으면 그걸 정확하게 구분해서 제가 소개를 지금 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정말 중립적인, 제가 보기에 중립적인 그런 법조인들한테 제가 한 3명 정도한테 물어봤습니다. 물론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벌금 300에서 500. 요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벌금 300에서 500. 저는 개인적으로 법조인은 아닙니다만 징역형도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왜? 너무나 명백한 거짓말. 그것도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징역 6개월. 이런 정도도 좀 가능하다고 보는데 하여튼 종합해보면 제가 물어본 법조인들 중에 중립적 법조인들은 대략 벌금 300에서 벌금 50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제가 누구도 모른다. 더군다나 뭐 생중계 불허와 실제 선고 형량을 연결시키는 것은 둘 중에 하나는 맞을 텐데 이것 때문에 중형이 아니면 이것 때문에 낮은 형이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저는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그럴 텐데 그것도 뭐 뚜렷한 근거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근거라고 한다면 뭐 본인의 기대 뭐 이런 건 아닐까 싶은데 그런 점에서 내일 모레
한번 뭐 2시 30분 정도부터 시작한다고 하니까 아마 주문을 읽고 어쩌고 하다 보면 대략 뭐 4시 넘어서 아마 일반에 이제 생중계는 안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기자들이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 뭐 선고 요지 뭐 이런 거를 이제 밖으로 얘기를 하겠죠. 아마 4시 반 뭐 이 정도는 돼야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